네, 되게 옆이 되게 밝아진 것 같아요. 갑자기 태양이 있는 것 같은 느낌인데. 일단 팬분들께 인사 한 말씀씩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지금 헤드윅 공연 중에 있는 조정석입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헤드윅 음악감독 이준입니다. 네, 오늘 사진 촬영하실 분들은 아무래도 셔터 소리 때문에 대화 중간에 조금 방해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초반에만 집중적으로 좀 부탁드릴게요. 영화를 보셨으니까 일단 영화 얘기 먼저 할게요. 영화 언제 보셨는지 혹시 기억하세요? 저 오래됐죠. 네, 언제 봤지? 5년? 그때 봤을 거예요. 네. 네, 맞아요. 어디서 보셨어요? 어디서 봤냐고요? 네. 어디서? 집에서 봤을 거예요. 집에서 네. 혼자? 그쵸. 네. 그때 인상이 어떠셨어요? 영화 굉장히 강렬하잖아요. 저는 그냥 그 전에 공연이 오프 브로드웨이에서 헤드윅 공연을 했었던 네. 작품이라는 걸 알고 있었어요. 근데 그게 영화로 이제 만들어진 네. 걸 보게 된 거죠. 네. 네, 그래서 그 전부터 저는 알고 있었어요. 되게 좋아했죠. 그게 이제 영화로 네. 만들어졌다 해서. 네. 왜요? 네. 아니에요. 이준 감독님도 좀 궁금해요. 저도 네. 2004년도 집에서 봤고요. 네. 11월에. 네. 11월에 봤고. 되게 구체적으로. 기억이 나요. 네. 11월에 그 추운데 그 프로덕션 감독인 제키 감독이 택배로 보내가지고 영화를 네네. 빨리 보라 그래가지고 네네. 봤던 기억이 나요. 좀 전에도 봤었고요. 어떠셨어요? 오랜만에 다시 보시니까? 저는 오래간만에 본 건 아니고요. 한 1년에 한 10번 정도 보는 것 같아요. 영화를요? 네. 그렇게 잘 봐요. 많이 보면은 어떤 게 볼 때마다 새로운 게 막 생기세요? 저는 이제 그 뮤지컬, 저희 하고 있는 뮤지컬하고 좀 비교를 많이 하는데 순서나 뭐 가사 내용이나 네. 이런 또 배우 그 미첼의 뭐 표정 이런 것도 많이 보게 되는 거고 밴드들 악기도 보고 네. 그렇습니다. 정말 영화를 샅샅이 알고 계실 것 같아서 이따가 궁금한 점 있으시면은 마구 질문하셔도 왠지 다 대답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두 분이 존 카메론 미첼 분과도 굉장히 인연이 깊으시잖아요. 그래서 저 그분도 굉장히 인상적일 것 같거든요. 사람 자체도. 저는 안타깝게도 실제로 뵌 적이 없는데 그분을 실제로 인터뷰했던 기자 후배가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손이 너무나 곱다. 만지면 너무 부드러운 사람인데 그 사람 인성도 약간 그렇게 손의 촉감 같다라는 얘기를 저한테 했었는데 두 분은 어떠셨는지 좀 궁금해요. 어떤 기억을 가지고 계신지도? 저는 되게 작지만 아주 강한 사람처럼 느껴졌고요. 그리고 정말 유쾌한 사람이에요. 너무너무 재미있고 되게 즐겁게 사는 사람? 그런 인상을 많이 받았어요. 제가 뭐 대화를 뭐 길게는 많이 못하니까 아시잖아요, 저. 뭐 번역기가 있지만 어쨌든 대화를 많이 안 해봤지만 제가 받은 그때 첫 인상과 느낌은 그랬었던 것 같아요. 네. 감독님은 각별한 사이인 걸로 알고 있는데 2번 같이 공연을 했었고요. 네. 손은 그렇게 부드럽지는 않았고 그래요? 손이 되게 친해졌나요? 컸어요. 그래요? 얼굴도 되게 작은데 손은 되게 컸던 것 같고 되게 따뜻한 사람이고 제 기억에 남는 거는 저희 연습실에서 연습을 하는데 팬분들이 이렇게 오리백숙을 해주셨어요. 이렇게 드셨는데 미첼이 이렇게 저희가 먹는 법을 알려주고 그 알루미늄 호일 이렇게 까고 배를 갈았더니 찹쌀이 나오잖아요. 우리 미첼이 오리가 이거 먹고 죽었냐고. 그때 웃으셨어요, 감독님? 옆에서 통역 해줘서 알았는데 네. 그 유머라고 하더라고요. 네. 한국에 웃기가 많이- 처음엔 쉽진 않았을 것 같은데 지금 공연 중이시잖아요. 제가 아마 뭐 다들 보셨을 것 같은데 저도 봤어요. 3월 2일 첫 공연으로 공교롭게도 첫 공연을 보게 되었는데 그래서 저는 좀 더 의미가 있었는데요. 그날 저는 2층 되게 멀리서 봤어요.
그런데도 저한테 이 배우의 감정이 느껴졌다고 해야 될까요? 어떤 느낌이었냐면 되게 감격스러워하고 있고 되게 그리워했다. 여기를 그런 생각을 했는데 실제로 어떠셨는지. 실제로 그랬어요. 그랬어요? 예. 네. 3년 아니야. 그 헤드위그라는 지는 이제 5년 전이고요. 2년 전에 저 블러드 브라더스라는 공연을 했었는데 그때도 너무나 감격스러웠는데 이제 헤드위그는 저한테 굉장히 남다른 애정이 있고 예, 그런 작품을 정말 오랜만에 무대에서 이렇게 만났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감격스러웠죠. 정말. 그리고 그때 많은 분들이 이렇게 환호성과 그 느낌을 지금도 저는 예전에 2006년도에 첫 공연을 했었는데 그때 느꼈던 그 첫 공연과는 사뭇 다르지만 굉장히 비슷한 느낌을 받아가지고 감격스러웠던 것 같아요. 네. 어떤 팬의 후기를 제가 찾아서 봤었는데 그분이 이런 말씀을 쓰셨더라고요. 자기는 기대하면서도 혹시 자기가 생각했던 과거의 포드익이 아니면 어떡하지라는 약간의 불안도 있었는데 너무나 같아서 너무 즐거웠다고 네, 그런 후기를 봤어요. 좋으세요? 좋네요. 네. 감독님께서는 저번에 그때 처음 봤던 이 영화를 그 누가 보내줘서 보셨다고 하셨잖아요. 그게 이 헤드윅 공연을 할지 말지 대답해 달라고 해서 보신 거잖아요. 그래서 그때 보자마자 즉답을 내리셨다고 하겠다고 네. 그만큼 본인의 음악 성향과도 맞다고 네. 생각하셨다고 했는데 거의 10년째 이제 하고 계시잖아요. 11년이죠. 아, 네네. 11년째. 근데 지금도 그렇게 좋으신지 좀 궁금해요, 저는. 그러게요. 이게 음악이라는 게 저도 지금 한 26년 정도 음악을 하면서 되게 지루할 때도 있고 네. 또 재미없어질 때도 있는데 헤드윅 음악은 잘 모르겠어요. 왜 이렇게 재밌는지 좋은지. 참고로 우리가 1월에 연습 시작했을 때 조동석 분이 그때 이제 되게 오래간만에 만났어요. 몇 년 네. 만에. 정석이 오랜만에 만났는데 느낌이 어떤 느낌이었냐면 첫 느낌이 그 되게 해외에서 오랫동안 한국 음식을 못 먹어본 사람이 한국 음식을 먹는 듯한 그런 얼굴, 너무너무 기대감과 이 신남이 네. 너무 이렇게 많이 느껴졌었죠. 네, 그런 것 같아요. 헤드윅 음악이 줄 수 있는 힘이. 그래서 저는 사실은 혹시 그렇게 오래 하셨으니까 애증 같은 것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는데 아닌가요? 애증이라면 어떤 뭐 작품에 대해서. 아직도 고민하는 부분이 많고요. 네, 음악에도 고민하는 부분도 많고 배우들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해요. 뭐 드라마든 음악이든 네. 이게 10년을 했으니까 이제 뭐 어느 정도 달인이 됐을 것이 아니냐 하는 게 아니라 10년만큼 더 고민이 깊어지는 것 같아요. 저는 하실 말씀 있어요? 동의한다. 네, 네. 마이크로. 동의한다. 저는 이 영화를 저도 오랜만에 다시 보면서 그 5분 씬이 되게 인상적이라는 생각을 했거든요. 앵글이 재미있었고 그리고 효과도 좋았고 근데 이 장면이랑 약간 비슷한 장면으로 재현됐다고 생각해요. 이번에 그래서 그 고프로를 활용해서 얼굴 클로즈업이 이제 화면에 비추잖아요. 공연장에서. 근데 저는 2층에 앉아 있었는데도 이제 얼굴이 자세히 보이니까 너무 반갑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관객 반응도 굉장히 뜨거웠던 걸로 기억하는데 본인이 무대에서 직접 연기하시면서 느끼셨던 건 어땠는지 좀 재미있으셨는지요? 사실 저희 이번에 해도 이게 뉴 메이크업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굉장히 정말 말 그대로 야심차게 준비한 그런 무대적인 요소들이 꽤 있어요. 그리고 또 2층 관객을 또 배려하는 또 그런 의미에서 이렇게 했는데 좀 너무 좋은 것 같아요. 그거는 진짜 우리 지금 뉴 메이크업의 어떤 신의 한 수가 아닌가. 네, 근데 그런 부분들이 아주 사소하게 이 공연의 흐름에 되게 걸맞게끔 이렇게 좀 쌓이거든요, 나중에. 근데 그런 헤드윅의 감정선에도 되게 큰 도움이 되는 장치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헤드윅이라는 영화를 오늘 다 보셨지만 영화에서 나온 그 5분 장면을
아주 그대로 재현하지는 못했지만 그래도 굉장히 그 5분 장면이 생각날 정도로 네. 예, 그렇게 연출한 부분에 있어서는 저는 굉장히 개인적으로 마음에 드는 부분 중에 하나예요. 이번 헤드윅이 이제 뉴 메이크업이 되면서 소극장에서 중극장으로 규모가 조금 커졌잖아요. 그러면서 아무래도 관객과의 교감에 많이 신경을 쓰셨을 것 같아요. 그래서 각자의 위치에서 어떤 점에 중점을 두셨는지 감독님부터 말씀해 주시겠어요? 저는 그 제목이 주는 부담이 좀 있었고요. 그래서 프로덕션 사람들하고 브로드웨이 가서 해지를 보고 왔어요. 그리고 닐 패트릭 거는 못 봤지만 그걸 보면서 되게 여러 가지 생각을 했었는데, 첫 번째는 제가 10년 동안 고집을 해왔던 거를 버리는 것이 무대 위 사운드였어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그 헤드윅을 처음 봤을 때 저하고 성향이 맞았다고 하는 게, 저는 펑크나 이런 락 쪽을 되게 좋아해서 그런 락 사운드를 내는 거는 무대 안에서 어떤 그 충분한 그런 음압을 느낄 수 있는 그런 것들을 항상 고집해왔었는데, 막상 브로드웨이 가서 보니까 너무나 클린한 사운드에 아주 모던한 사운드를 추구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보고 되게 거기서 많은 걸 깨달았고, 또 와서 이제 저희가 그런 식으로 해보자. 기존에 있었던 어떤 사운드 내는 거를 방식을 완전히 바꿔서 앰프를 무대에서 다 없애고 그다음에 모니터를 다 없앴어요. 그래서 그 저희가 연주하는 그 그대로의 음량들을 관객분들에게 전달하고자 그거를 이제 많이 노력을 했고요. 제가 밖에서 한 5회 정도 공연을 봤는데 저는 되게 만족해요. 사운드적인 면이나 그런 분들이, 네. 오히려 제가 뉴욕에서 보고 한 가지 자신감을 느꼈던 건 뭐였냐면, 감히 저희가 더 잘하는 것 같았어요. 진심으로. 네. 박수 한번 나와야 될 것 같아요. 조정석 배우님은 네, 이번에 어떤 점에 중점을 두셨는지. 이번에 전 개인적으로 이번 대본을 보고서 예전 대본하고 달라졌던 점은, 일단 헤드윅이 브로드웨이에 입성했다는 것 자체가 전 개인적으로 굉장히 기뻤어요. 헤드윅 그녀를 사랑하는 한 사람으로서. 그래서 드디어 브로드웨이에 입성을 했구나. 그래서 정말 많은 분들한테 사랑을 받고 그 무대에서, 그리고 미국식 코미디가 어느 정도 많이 가미된 그 정도의 어떤 달라진 점을 발견할 수 있었는데, 또 음악적인 부분은 우리 음악 감독님 준이 형님이 얘기하신 것처럼 그런 달라짐이 있었지만, 그래서 객석도 커지고, 그렇다면 2층과 1층을 어떻게 잘 이렇게 조화롭게 같이 이 공연을 같이 만들어가고 소통하고 할까, 이런 고민을 많이 했던 것 같고, 그치만 헤드윅이 가지고 있는 그 어떤 깊은 고뇌와 그런 슬픔, 그런 것들을 절대 놓지 않는 선에서 좀 더 화려하게 퍼포먼스를 해 나가자라는 그런 생각으로 좀 접근을 했었고요. 그리고 의상하고 이제 비주얼적인 부분에도 좀 같이 의상팀하고 분장팀하고 같이 가발도 그렇고 좀 얘기를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다이어트를 좀 신경을 썼던 것 같고요. 네, 그런 부분들 신경을 많이 썼던 것 같아요. 2층에서 봤는데도 몸매가 너무 잘 보이는 거예요. 그것만큼은 제가 여자라서 그런가 너무 잘 보이더라고요. 너무 여자보다도 예쁘다. 약간 반성하게 만든다. 저 남자는 그런 느낌을 받았어요. 근데 예전에도 인터뷰를 찾아보니까 44 사이즈까지 만드신 적이 있다고 들었어요. 아니요, 그 대사고요. 사사 사이즈 그런 대사가 있었는데요. 그러진 않았고요. 그때만큼 좀 말랐던 것 같아요. 요즘 마르게 된 것 같아요. 마르게 된것 그때만큼. 같아요. 네, 그때도 꽤 오래 말랐었거든요. 2006년도 초연할 때, 제가 처음 헤드윅 할 때. 네. 그때 많이 말랐었는데 그때만큼 많이 말랐던 것 같고, 이번에 첫 주가 지나고 또 이제 팬츠를 좀 줄였어요. 사이즈를. 곳에 또 살이 좀 더 빠져가지고
그래서 안 되겠다 해서 요즘 열심히 또 먹고 있고 더 좋은 공연 보여드리기 위해서 에너지를 충전하기 위해 여러 가지 몸에 좋은 것도 많이 먹고 있습니다. 확실히 무대 위에 서는 게 많은 에너지를 요하니까. 근데 그 배우마다 헤드윅에 대한 육체성에 대한 해석도 다르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조정석 배우님이 몸을 이렇게 날씬하게 만드시는 이유가 뭔지 생각하시는 헤드윅에 대한 어떤 이미지가 있으실 것 같아서 거기에 대해서 좀 듣고 싶어요. 사실 되게 나이를 먹어가면서 헤드윅에 대한 생각이 당연히 많아지는 건 많아지는 건데 그 몸매에 있어서도 네. 그렇게 많은 그런 일들이 있었던 그녀한테 비만이라는 없을 것 같은 느낌을 받았고요. 네. 그냥 개인적인 생각이에요. 그래서 너무나 예민한 사람이고 자기 정체성에 대해서 끊임없이 어릴 때부터 지금까지 현재까지 계속 찾고 있는 ing 진행 중인 여자이기 때문에 그런 생각, 비주얼적인 부분은 그런 생각을 했었고 그렇다고 제가 몸매 관리 못했으면 뭐 할 말은 없겠죠. 근데 제가 생각할 때는 좀 더 마르길 원했어요. 더. 근데 이제 그러다간 제가 죽을 것 같더라고요. 무대에서. 그래서 그건 아닌 것 같고 하여튼 그런 생각에 이제 몸매에 대한 그러니까 관리를 했던 것 같고 영화에서 보여지는 헤드윅에 대한 생각을 좀 얘기하면은 저는 이 영화를 너무너무 좋아하는 게 앵글을 되게 좋아해요. 그 앵글을 너무 멋지게 잘 잡아낸 것 같아요. 특히나 제일 인상 깊은 장면은 토미에게 실버 크로스를 그리고 거울을 비춰주는 장면에 딱 반쪽만 토미의 얼굴이 그 거울에 비춰지고 헤드윅이 반쪽으로 보이는데 그 분리된 어떤 또 다른 나를 새롭게 하나로 만들어주는 앵글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헤드윅이 나중에 토미 때문에 유명해지고 많은 사람들한테 알려진 다음에 무대에 나와서 노래를 하려고 하는데 라멘트를 부르거든요. 그때 그 다음에 이제 익스큐스 컵스까지 넘어가는데 그런 다음에 토미의 공연장으로 넘어가서 헤드윅이 토미를 바라볼 때 그때 조명이 토미한테는 아마 블루일 거예요. 그리고 헤드윅은 레드고. 근데 나중에 토미가 그 노래가 끝날 때쯤 레드로 바뀌거든요. 그러니까 본질적으로 헤드윅과 토미는 그냥 같은 하나의 어떤 그런 부분의 표현이 저희 공연에서도 잘 이렇게 표현이 되고 전달이 되며 제 연기에서도 그런 게 잘 묻어나길 바라는 마음에 그런 생각에 이제 이런 공연에 더 신경을 많이 썼던 것 같고 영화를 보셨다니까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얘기를 했어요. 네, 감사합니다. 마침 제가 얘기하고 싶었던 말씀을 먼저 해주셨어요. 저는 헤드윅에서 그런 걸 느꼈어요. 공연에서도. 근데 그게 보시다시피 영화가 굉장히 다양한 앵글을 쓰고 있고 시각적인 효과를 좀 많이 썼어요. 왜냐면은 한 인물이 과거와 현재를 오가고 다양한 인물들이 등장하고 퇴장하잖아요. 그런 것들이 영화적인 효과, 때로는 애니메이션까지 적극적으로 개입시키면서 보여주는데 그 공연에서는 오직 한 무대에서 음악과 배우의 연기만으로 다 해결해낸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배우의 연기도 굉장히 훌륭하지만 음악의 몫도 굉장히 큰 공연이라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 작품을 오래 하셨으니까 감독님이 생각하시는 성취 그리고 약간 어려운 점이 있다면 아무래도 그 배우 감정 저는 이제 언더스코어를 이제 제일 많이 신경을 쓰는 편인데 그 대사할 때 나오는 삐지라고 하죠. 근데 아무래도 락밴드다 보니까 악기가 굉장히 한정적이에요. 그래서 그 감정을 표현할 때 그 악기의 어떠한 소리로 더해주면 배우의 감정이 더 할 수가 있는데 물론 기타란 악기가 굉장히 훌륭하죠. 그래서 이번에는 또 뭐 뉴 메이크업에서 건반, 피아노도 이제 영입을 해가지고 같이 하고 있는데 저한테는 헤드윅 음악에서는 가장 큰 모티브는 오리진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 오리진의 테마가 계속 들어가요. 배우들 대사할 때. 근데 그게
매번 틀린 것 같아요. 연주할 때. 그러니까 헤드윅이 대사를 어떻게 드라마를 어떻게 연기를 하느냐에 따라서 그 언더스코어 오리진의 테마가 다른 느낌으로 가거든요. 그래서 그 오리진을 가지고 바리에이션한 테마가 한 열 몇 가지 정도가 되는데 배우들도 아마 느낄 거예요. 제가 어떻게 해주냐에 따라서 배우들이 그 드라마 느끼는 또 관객분들이 그 헤드윅의 감정을 어떻게 느낄 수 있는지 이게 되게 중요한 부분인데 사실은 뭐 영화에서는 뭐 되게 자유롭게 만들 수 있지만 뮤지컬에서는 아무래도 한정적이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사실 좀 어렵기도 하지만 가장 또 재밌는 부분이 한 것 같아요. 아, 왜 갑자기 듣다가 웃으셨어요? 아니 정말 준이 형 말에 되게 공감을 많이 하는 게요. 장인이 되신 것 같아요. 헤드윅 장인. 우리 네. 저희 형도 그렇고 밴드 형도 그렇고